경남에서도 성탄 축하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천주교 마산교구 안명옥 주교는 생명 소중함을 일깨우는 성탄절을 강조했습니다. 미래 수출 경쟁력의 가늠대인 경남의 세계 인류 상품 수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확대가 절실합니다. 무상급식 대체 사업으로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의 예산 마련 과정에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 뒷이야기 뉴스 후 오늘은 밀양 송전탑 마을 주민들의 끝나지 않은 투쟁 소식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성당과 교회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열렸습니다. 또 휴일을 맞아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 현장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말구유라는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해 오신 예수. 가장 힘없고 보살핌이 필요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기를 경쟁자로 여기면서 아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훼손하는 생명 경시 풍조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거룩한 사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고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교회에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신자들은 예수 탄생의 의미가 실현돼 이 땅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넘치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게 돼서 너무 좋고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휴일을 맞은 축제 현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겨울 축제 현장을 찾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그 썰매 타는 기분으로 지금 제가 한 10바퀴 정도 돌았어요. 너무 좋네요. 생각보다 너무 좋고. 낮은 곳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차분한 성탄절이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 1위 제품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세계 인류 상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는 앞으로 5년 내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상품들인데요. 먼저 경남이 보유한 세계 인류 상품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콘택트 렌즈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콘택트 렌즈에 코팅 색소를 넣어 눈에 닿지 않도록 한 이 회사 신기술은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됐습니다. 칼라 렌즈의 약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는 색소 용출의 문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블루쇼 공법을 자체 개발 특허를 획득하고 해서 세계 인류 상품은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년 이내 진입 가능한 품목으로 정부가 선정합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1000메가와트급 초초 임계압 보일러. 기존 화력발전 방식보다 발전 효율이 3% 높아 전력 생산 단가를 1기가와트당 연간 191억 원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운전되고 있는 상용화된 보일러 중에서 가장 높은 증기 조건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기술이 접목된 보일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3메가와트 풍력 발전 시스템도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정성으로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됐습니다. 2001년부터 선정된 국내의 세계 인류 상품은 모두 661개, 경남은 이 가운데 56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 상품 보유 개수는 경남의 미래 수출 경쟁력을 엿보는 가늠대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세계 인류 상품 수가 경남에서는 감소 추세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선 연구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시급합니다. 이어서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국내 조선소가 생산하는 LNG 운반선 등 모두 154개. 정부는 매년 세계 인류 상품을 선정해 집중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선정되는 경남의 세계 인류 상품 수는
지난 2011년 9개에서 올해는 4개로 감소 추세입니다. 올해 새로 선정된 세계 인류 상품은 59개. 이 가운데 70%는 수도권 기업이 차지했고 경남은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경남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제 경남의 수출 상품의 첨단 기술 비중은 10년 사이 3분의 1로 줄어든 반면 중저위 기술은 배로 늘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경기도의 7.6%에 불과하는 등 충청과 경북 등 타 지역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뒤늦게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과 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과학기술 고급 인력을 육성하는 그런 인프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기관 수요에 맞는 그런 과기원을 유치해서 우수 인력을 기업에 공급해야. 미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남의 R&D 투자 확대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차주입니다. 무상급식 대체 사업으로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예산 마련 과정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경상남도의 위법성 여부를 질의하는 작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고 도입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경상남도는 지난 8일 각 시군에 이달 19일까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은 짧은 시일 안에 거액의 예산 항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해 제출 기한을 넘기는 등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나 배부를 하려고 하면 엄청 좀 우리가 그에 대한 좀 사업을 계획되고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지고 하니까 충격이 오죠. 경상남도가 각 시군에 제시한 관련 예산 마련의 근거는 성립 전 예산.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상급단체가 그 용도를 지정하고 소요 전액을 교부한 경비일 경우 추가 경정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해당 경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경상남도가 257억 원, 시군 전체가 385억 원을 나눠 부담하는 이른바 매칭 사업 때문에 성립 전 예산 집행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경상남도가 시군의회의 예산심의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군의회의 예산심의 확정 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홍준표 지사가 명확하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 경남도 의원은 조만간 행정자치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경상남도의 위법성 여부를 질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이슈가 된 사건의 뒷이야기를 들여다보는 뉴스 후 시간입니다. 그 세 번째 순서로 지난 9월에 끝난 밀양 송전탑 공사가 몰고 온 파장과 아직 끝나지 않은 주민들의 싸움을 김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과 한전 직원 등 2,500여 명이 투입돼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주민들의 투쟁 장소인 운막철거에 나선 행정 대집행. 주민 70살 박모 씨의 다리가 부러지는 등 반대 주민 14명과 경찰 5명이 다쳐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경찰에 강제로 끌려 나온 80살 손희경 할머니는 갈비뼈의 금이가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친 상처보다 마음에 사무친 상처가 더 큽니다. 저런데가 싸우는 꿈보다 예쁜 맘만 꿈이고 신경을 두고 말하자면 내가 막 현기증에 맞서 병원터로 가보는 게.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피해와 논란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헌법소송 등 3가지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양법으로 알고 있는 이제 송주법 등의 어떤 개정 내지든 폐기 등을 헌법소원으로 지금 제기한 상태고요. 어떤 소원 피해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소송을 저희가 준비하고 한전의 개별 보상금 지급도 90%에 그쳐 지급 대상 2,200여 명 가운데 220명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배출되는 전자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송전탑이 철거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2008년 8월 시작된 밀양 송전탑 공사. 8년 동안 극심한 진통을 겪었지만 사회적 중재나 합의 도출 없이 공권력 투입으로 끝이 났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번 달 말 시범 운행을 거쳐 내년 2월에는 송전탑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현준입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국 건설노동조합 창녕지회 100만 원, 창원시 S&T중공업 단비회 50만 원, 창원시 의창구 시립어린이집연합회 46만 원, 법인어린이집연합회가 4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덕곡면 이장단 협의회 30만 원, 고성군 거류면 당동연호인회 26만 원, 창원 서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25만 원, 거제 고현동 신현경로당이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은 어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하겠지만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적 재량이라며 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컨벤션센터 세코가 2017년 개관을 목표로 이르면 내년부터 두 번째 증축 공사에 들어갑니다. 창원시는 부족한 전시장과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세코 건물과 호텔 사이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을 새로 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코는 2005년에 개관해 2008년 남사루 총회가 열리는 등 연간 가동률이 70%를 넘겼습니다. 시공사 부도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보였던 마산 로봇랜드 사업에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은 현대산업개발이 마산 로봇랜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마산 로봇랜드 사업은 지난 10월 시공사인 울트라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경남대학들이 정시 모집 원서를 마감한 결과 경상대가 4.81대 1, 창원대가 3.72대 1, 인제대가 3.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상대는 정치외교학과, 심리학과, 전자공학과 순으로, 창원대는 특수교육학과, 세무학과, 정보통신과학과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